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웰빙 100세 시대 시사 걷자 자격으로 아름답고 행복한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소엽 선생의 웰빙 생활 건강 TV입니다. 이 영상은 세계 유수의 양심적인 의사들의 연구 논문을 바탕으로 소금은 생명의 시작이고 걷기는 행복의 원천이다 라는 건강보고서를 펴낸 저자가 참된 건강은 우리 몸속 100명의 의사, 즉 NK세포를 활용한 면역력 증강에 있음을 많은 이웃과 나누고자 하는 사회공헌 방송입니다. 방송을 끝까지 시청하시고 또한 날마다 업로드되는 건강정보로 구독자님의 삶은 지혜와 건강이 함께하는 행복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영상 시청에 앞서 오른쪽에 빨간색 구독 버튼과 왼쪽에 엄지척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웰빙 100세 시대 건강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암에 대한 불편한 진실, 5년 생존율과 항암 효과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암 환자는 암 자체로 죽는 것보다 항암 치료로 죽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것은 드러난 엄연한 비밀입니다. 암 자체로 죽는 경우는 10%, 암 치료로 죽는 경우는 90% 이상인 것입니다. 항암제와 방사선 치료의 부작용으로 면역력 저하, 혈류 저하, 해독 저하, 소화장애 등으로 죽는 정상적인 세포가 활동을 못해 죽는 것입니다. 그나마 60세 이전의 암 발병과 치료는 어느 정도 5년 생존율을 높일 것입니다. 하지만 60세 이후 항암제나 화학요법을 통한 암치료는 6개월을 채 버티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심한 통증에 몰핀 주사를 맞는 방법을 택하면 삶을 정리하면서 5년을 더 살 수 있는 것을 돈 주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신세로 스스로 선택하고 있는 암치료나 대처 방법이 너무나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암 환자의 완치 지표인 5년 생존율은 화학요법으로 치료를 받는 경우만 해당하며 건강상태는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습니다. 즉, 암 진단 후 5년 동안 숨만 쉴 수 있어도 5년 생존율에 해당하기 때문에 재수술을 여러 번 하거나 다른 장기로 전이되거나 혼수 상태에 빠져 있어도 5년 생존율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반면 연락이 안 되거나 치료를 포기하거나 다른 질병으로 사망한 환자는 전체 환자에게서 제외됩니다. 항암 치료를 받는 도중 폐렴으로 사망하거나 수술 중에 출혈로 사망하면 사망 원인은 폐렴이나 수술 합병증으로 기록되어 암 환자의 통계에서 제외되므로 5년 생존율을 증가하는 것입니다. 5년 생존율을 높아지는 또 다른 이유는 대부분 느린 암으로 생명에 거의 지장을 주지 않아 항암 치료가 필요하지 않는 갑상샘암, 전립선암, 피부암도 모두 5년 생존율에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빠른 암이며 치명적인 암인 진행성 폐암, 간암, 췌장암 등의 암은 5년 생존율이 불과 1%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암 치료를 근간으로 상업적 이득을 노리는 보험회사나 암치료 전문 병원은 효과가 거의 없는 항암 치료의 진실을 부풀려진 5년 생존율로 감추고 있습니다. 미국 국립암센터에서는 5년 생존율이 1920년대에 20%에서 현재 53%로 증가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나라 보험회사에서는 5년 생존율이 76%까지 높아졌다고 밝히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이는 미래 자신과 가족을 위해 보험가입을 권유하고 있으며 하지만 이런 수치 증가는 앞에서 밝힌 통계 조작과 조기 검진을 통한 오진율의 증가 때문이라 할 것입니다. 사실 5년 생존율은 1950년대 이후로 현재까지 아무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치료 방법이 달라지거나 탁월한 의약품이 발견되지도 않았고 암의 발병 원인에 대해 달라진 것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1970년대 미국이 암과의 전쟁을 선포한 이후로 수백조 원의 연구비를 투자했지만 암의 5년 생존율은 거의 변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항암제를 허가할 때 항암제의 유해성을 평가하는 기간을 4주로 잡은 이유는 항암제의 암 축소 효과가 단 4주
잠깐만 지속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암세포는 정상세포와 비슷한 세포이므로 독곡물인 항암제가 들어오면 잠시 성장을 멈추고 작아진다는 것입니다. 항암제 투여로 암세포는 일시적인 분열을 멈추지만 절대 죽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항암제는 투여 후 4주가 지나면 암세포는 다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항암제의 평가 기준을 4주가 아닌 4개월로 잡는다면 현재 사용할 수 있는 항암제는 단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의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불편한 진실이므로 말을 하지 않을 뿐인 것입니다. 암에 걸린 의사들의 98% 이상이 3대 항암 표준요법인 항암제, 방사선 치료 또는 수술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술은 2 내지 8% 정도 시행하지만 대부분이 자연치유를 선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TV 프로그램에서 나는 자연인이다 라는 방송을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 주인공들이 대부분 중병을 얻어 자연으로 해결한 자연치유 방식을 택한 분들입니다. 현명하다 하지 않을 수 없는 분들이지요. 이것은 아는 사람만이 아는 드러난 진실이며 대부분 의사도 이런 방식의 자연치유를 택하는데 이를 이율 배반이라고 탓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배금주의 사상에 찌든 현대사회가 낳은 인술보다 상업성의 개입이 의술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내 몸에 저지른 불경을 탓해야 할 것입니다. 여하튼 지금이라도 암 발병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의심스럽거나 궁금하면 주위의 지인이나 친척 중에 암치료 전문의가 있으면 직접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당신들은 자신의 몸에 암이 발병하면 어떻게 치료할 것인지, 암에 걸리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미리 내 몸에 암이 왔을 때 어떻게 치료할 것인지를 생각을 해두는 것도 삶의 지혜라 할 것입니다. 병원에 가서 치료를 선택한 자 중에서 아직 건강하게 사는 자가 몇이나 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른 말이 필요 없습니다. 면역력을 강화해 항상성과 자연치료력에 의한 치료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면역력 향상에는 몇 번을 강조하지만 질 좋은 소금과 물 섭취 그리고 비타민 C, D가 필요하며 적절한 휴식과 산성식품보다 알칼리 식품 섭취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발바닥에 땀이 나도록 산소가 풍부한 공기 잘 통하는 자연에서 꾸준한 걷기 운동으로 두안 종렬이 되도록 하는 것이 최고의 암치료 방법이라 할 것입니다. 발을 통한 걷기는 600여 개의 신경조직과 200여 개의 뼈의 움직임, 즉 전신을 움직여 몸속 노폐물과 독소 배출이라는 혈액순환을 돕고 면역세포를 항상하게 시켜 우리 몸에 발병하는 12,400가지의 각종 질병 대부분을 항상성과 자연치료력으로 치유하기 때문입니다.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자신의 건강에 투자하는 것임을 많은 사람들이 아는 사실이지만 실천이 문제인 것입니다. 마음이 열린 만큼 들릴 것이요 들리는 만큼 얻게 될 것입니다. 그 암이 자신의 생명을 살리는 비방이 될 것입니다. 아는 것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행동한다고 했습니다. 내 병은 스스로 의사가 되어 직접 치유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돈벌이에만 급급한 엉터리 의사에게 몸을 내맡겼다가는 전 재산 몽땅 다 잃고 몸도 점점 망가져 회복 불가능 상태가 되고 심지어 목숨까지 잃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할 것입니다. 질병을 예방하는 게 질병에 걸려 치료하는 것보다 고통도 없을 뿐 아니라 시간도 비용도 훨씬 적게 듭니다. 지금까지 암에 대한 불편한 진실, 5년 생존율과 항암 효과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삶에 쫓겨 방치하다시피 한 몸, 병이 와서 소문난 병원이나 유명한 의사가 병을 고쳐줄 것이라고 방황하지 말고 미리 내 몸 안에 100명의 의사를 활용한 자연치유력으로 천하보다 소중한 내 생명 건강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부모, 형제나 친구, 심지어 의사 등 그 누구도 대신 아파주거나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전문이라는 라이센스의 소금 제한 눈에 속지 말고 저 넓은 바다가 썩지 않는 이유가 3%의 소금과 파도 때문이듯이 질 좋은 소금 섭취와 걷기 운동으로 면역력을 높여 구독자님의 삶은 늘 건강과 기쁨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보람찬 하루였습니다. 내일은 더욱 멋지고 행복한 날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웰빙 100세 시대 시사 걷자 자격으로 아름답고 행복한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소엽선생의 생활건강TV였습니다. 다음에는 소금 먹지 말라다가 폐혈증으로 죽은 항모 의학 박사님에 대해 방송하겠습니다. 많은 시청과 이웃에게 권하는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